딱 요 캔들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요 자리에서가 경계를 해야 될 첫 번째 신호인 거죠. 차트가 100%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모든 종목에 다 맞지 않다. 중요한 건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또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 핵 잠수함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해서 오늘 이제 매매를 건드렸다가 이때 좀 줄이고요. 다시 이제 방향성이 확실해졌을 때 태워서 챙겨줬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쭉 정저까지, 여기가 정저가예요. 오늘의 정저까지 욕심을 내다가 흘러내려가지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고 또 생명선 범위에서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했다가 요때 손절을 합니다. 요 구간에서도 받다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에서 또 짧게 비중 줄이고 다시 채운 다음에 잘랐어요. 요때는 이제 좀 밖에서 좀 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계속 좀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좀 벗어났다가 요 구간이 또 마법 속성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을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봉 차트를 보면 레드불 시그널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레드불 시그널이 이제 신호탄이 된 거고, 직전에 지금 쭉 요 자리 있죠. 저항을 받았던 자리. 요 구간이 또 맥점 라인대가 쫙 위치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요 구간을 오늘 장 초반부터 힘있게 뚫어줬고 지금도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했었고, 물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건전한 조정을 잘 밟고 짧게 5일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든지 조정 밟고 또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좀 건드려 봤었고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에 요거 하나 오션 어제 보여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제도 이렇게 좀 건드려 봤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차만 보여드렸나요? 현대차가 가장 핫했죠. 현대차는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고,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조정입니다. 딱 보시면 생명선 지대 시그널을 알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요 자리는 딱 표현해 주잖아요. 공략해서는 안 될 자리다. 요 생명선 위에 있다가 딱 벗어나면서 계속 좀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집중했던 종목이 키워드가 핵 잠수함이에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원일 T9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일본봉으로 볼게요. 장 초반에 제가 손절한 자리도 있어요.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요때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 자리에서 수익 많이 봤거든요. 요 자리에서 여러 차례, 크게 3차례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고 또 풀렸을 때 담았는데 이전과 다르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 암흑기 뜨면서 지금 하향 정저까지 발동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자리는 딱 보니까 레드불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록 음봉 마감을 하더라도 요게 좀 이슈가 계속 된다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이 들어온 음봉으로서 앞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겠고,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 요 정도 라인까지 확실하게 좀 덮는 이런 양봉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원일 T9라는 종목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또 계속 봐야죠. 프리마켓 애프터 마켓에서도 거래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미중 회담이 있었고 시진핑 방한을 했고, 오가닉티 요런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레인 중국 기업, 또 그 안에서도 화장품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한 데에는 바로 이 시진핑 방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요. 조금은 답답한 것이 20%대 중반대에서 뭔가 좀 빠르고 간결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여기 코리아나 있네요. 코리아나라든지 지금 보니까 클로봇이 매수세가 좀 있는데, 로봇 쪽도 오늘 여기 로봇 쪽이 로보티즈가 있죠. 로보티즈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생명선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딱 급손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요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는 있다. 로봇 쪽도 분위기가 조금 아쉬운 종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C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거 제가 차트 게임에서도 강조드렸고 하락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제가 쇼츠 영상까지 올려드렸던 부분이죠. 요거는 5일선을 하향 이탈을 했고 고점을 또 살짝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살짝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양봉을 다 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5일선 하향 이탈을 한 조금은 좀 모양새가 좀 아쉽다.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삼형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양봉이 떴어요. 그래도 5일선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장중에는 돌파했다가 그래도 밀려났는데 양봉으로 치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갭을 띄고 반짝한 다음에 이 양봉을 또 덮었어요. 그리고 5일선, 자, 5일선 위에서 갭을 띄우고 출발했지만 밑으로 또 중요한 라인을 하향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계속 5일선 저항을 받아가면서 결국에 뭐 생명선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 쪽에서도 에코프로, 제가 어떤 멘트를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초반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정규장 이후에도 상승을 했지만 조정받기 좋은 날인데 움직이네 뭐 이러면서 좀 보다가 딱 요 캔들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요 자리에서가 경계를 해야 될 첫 번째 신호인 거죠. 요거는 이제 분봉이고 앞서 삼형 시스템, C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지만 차트 추세 읽는 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일봉이라고 본다면 좋아요. 좋은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예요. 꺼림칙하다. 왜? 양봉을 덮었으니까. 하락 장악형 5일선을 하향 이탈했으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경계해야 될 시그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가 막히게 물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고 했지만 결국에 말해주잖아요. 좀 흐리게 표시된 부분은 공략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공략했다면 자르는 자리, 여유가 없다면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3분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선 왜 지뢰 시그널이 없죠? 지뢰 시그널, 자, 클래스 101에 제가 얼마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뢰 시그널이 있네요. 지뢰 시그널이 좀 빠져 있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오늘 뭐 크게 그 밖에는 좀 매매를 한 종목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많은 종목을 좀 매매를 하지 않고 하나 시스템을 좀 중점적으로 건드려 보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봤었는데요. 오늘 한번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바탕으로 해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요거는 오늘 넘어갈게요. 율호. 자, 에이스테크 통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통신 쪽에서 뭐 비카전자, 이노인스트루먼트, KMW, 자람테크, 뭐 솔리드, 서진시스템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오가닉티 말씀드렸고 화장품 쪽에서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이 실리콘2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착이 됐더라도 이 종목 매매 안 합니다. 최근에 제가 JYP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물론 JYP도 좀 연속적으로 나오긴 했던데 그래서 주목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레드불 시그널 뜨고 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떴을 때 바로 접근을 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조정받고 간 자리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레드불이라는 것은 제가 의미 있는 시그널로서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거의 흐름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쇼츠 영상 올려드렸죠. 레드불 시그널이 뜨고 안 갔어요. 레드불 시그널 뜨고 안 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레드불 시그널을 제가 중요하게 보지만 레드불 시그널이 뜰 때마다 의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100%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모든 종목에 다 맞지 않다. 중요한 건 맞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원칙 기준에 맞는 종목, 그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JYP라는 종목은 그래서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떴을 때 안 봤지만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육방 때 살짝, 이제는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보시면, 몇 년간 나왔던 레드불 시그널은 단발에 그쳤다면, 레드불 나오고 하락 조정,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으로 나온 케이스는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지,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딱 나올 때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JYP는 레드불을 가지고 이 차트 해석을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5일선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이브가 또 보였어요. 물론 JYP가 있고 하이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이브 봤을 것 같습니다. 왜? 더 강했으니까. 그리고 뭐 요거는 직전의 고점도 뚫어낸 모습인데요. 어쨌든 엔터 쪽에서 오랜만에 SM은 어떤 모습이나 볼까요? 아이고, 자 분명히 나오죠. 여기까지 하락을 한 게 시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공부해야 된다. 요거는 매매 대상으로서 적합한가요? 차트 기준으로? 아니죠. 단순해요. 왜? 지뢰 시그널 떠 있고 암흑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속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레드불 시그널 막 뜨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 지뢰 시그널 뜨고 밀리고 지뢰 시그널 뜨고 밀렸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했더라도 여기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요 구간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오가닉틱, 삼익제약. 자, 삼익제약. 저는 기다렸거든요. 기회를 좀 엿봤지만 통계적으로 오늘 좀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기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정말 강한 거고요. 뭐 내일도 그 좀 흐름이 이어지는지. 삼익제약은 뭐 그렇고요. 자, 한국 화장품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고, 코리아나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와 뭐 산일전기,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뭐 효성중공업도 요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효성중공업은 지뢰 시그널 떴지만 암흑기로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죠. 승령선을 잘 지키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흑기가 아니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물론 요 안에서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죠? 자, 레드불 시그널이 있고 정말 쭉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쪽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다만 제가 최근에도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도 뭐 대표적으로 흔들린 종목이 대한전선도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출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일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실적.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 공시가 미리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0월 23일 날 나오잖아요. 2시. 이 시간보다 전에 보통은 그 전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의 여유가 없어. 뭐 그런 경우라면. 그리고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는 이게 지금 공략해야 될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복잡한 구간. 아마 5분봉, 10분봉, 15분봉으로 보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급락하기 전에도 이미 암흑기였을 거예요. 한 15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그죠? 네, 요게 막 잘 나가고 있다가 하락한 게 아니라 그냥 암흑기 속에 계속 갇혀있고 횡보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실적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어제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종목이지만 충분히 이것도 차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 프로티나도 생명선 지뢰 시그널 뜨고 먹으면서 암흑기 뜨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ICTK 양자 쪽 뭐 보안 쪽 해가지고 이것도 뭐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급등 중에 있는 종목이고, 로보티즈, 원일티나
LTNI는 6%대 마감을 합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갔는데 빠르게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에 발맞추어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을 급하게 시장가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이제 뉴스에 따라서 정말 급등주이기 때문에 급등주답게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원LTNI,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따로 카운터대 관점에서 좀 멘트를 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단기 또 요거 조정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5일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는 벗어나면 하루 이틀 안에 올라오면서 5일선 흐름이 이어지면 계속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카운터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그렇고 반대로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보여드렸나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 구간에서 아직 캐치우지 못하고 조금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하고 좀 가나 했는데 밀려서 이때 그냥 잘랐습니다. 짧게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계속 빠지죠. 더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카운터덱 관점에서 조정을 내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조정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또 양봉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도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좀 잘 잡아가지고 투자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정말 평단에 여유가 있다면 팔 이유는 아직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에 팔아야 수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팔 것인가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꼭 정해 두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PR도 생명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말 중간중간에 살짝 벗어나면 올라오고 지금도 계속 생명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벗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급소로 좀 마감을 했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좀 말씀을 교육방에도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기술이 오늘도 고점을 높인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교육방 때도 우리기술이 매수세가 요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매매를 해볼까 했는데 계속 좀 지체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봉은 계속 좋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하이브, 클로봇, LS일렉트릭, SK스퀘어,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도 지금 차트 보면 정말 계속 좋은 모습에 있고요.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시간에서 좀 오른다거나 내일 시가 프리미엄이 괜찮으면 시세가 나오다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또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이네요.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오늘 잘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기는 검색기는 없지만 SK 하이닉스 한번 차트 보면 오늘 반도체에서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 반도체. 미국은 이제 반도체 관세는 무역 합의 일부 아니다 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분명히 합의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완벽하게 합의를 뭔가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의 말은 그거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실제로 속보 기사 나왔던 것도 우리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적용하기로 적용을 했다가 아니라 적용하기로 뭔가 얘기를 나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고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모습이 나오면 경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장이고요.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101 강의, 기존의 기본 특강을 수강하셨고 생명선 지뢰 시그널 학습 카페에서 수강을 무료로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최근에 런칭을 한 강의 재수강 할인 혜택을 제가 내일까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클래스 101에 분봉 사례부터 해가지고 일봉, 스윙, 중장기, 추세 매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된 검색기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준비를 하고 런칭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생명손 지뢰 시그널 학습 카페에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